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고 47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번부터 나갈 차례죠. 그래서 11번에 보시면 제4류 우연물 중에서 제1석유류인 요 휘발유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그 물음 1번은 뭐예요? 휘발유가 5도씨에서 25도로 상승할 경우에 그 증가된, 즉 변화된 최저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팽창 계수값을 0.00135, 1도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0.00135만큼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원래 있던 휘발유는 얼마냐? 20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부피는요, 처음 부피에다가 1 플러스 요 팽창 계수 여기에다가 델타 T 온도의 그 변화된 부피 요걸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요, 변화된 그 부피는 처음 부피가 얼마예요? 20리터죠. 1 플러스 요 B는 베타는 팽창 계수, 요게 0.00135죠. 자, 온도 변화율은 몇 도예요? 5도에서 25도씨니까 25-5가 되죠. 그래서 그 부피가 얼마로 변한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20.54리터로 변화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5도씨에서는 20리터였고요. 요놈을 25도씨로 온도를 올리니까 20리터가 20.54리터가 된 거죠. 그럼 부피 증가율 물어보면요, 증가율은 20.54에서 20을 빼면 0.54가 되죠. 그러면 처음 부피인 2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증가된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다음 2번은요. 2번은 이제 가로 안에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 즉 탱크로리에다가, 휘발유 저장하던 탱크로리에다가 등유나 아니면 경유를 주입할 때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해야 되죠.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시오에서, 자, 이동 저장 탱크의 상부로부터 우연물을 갖다가 주입할 때는 우연물의 액 표면에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주입관 내의 그 유속을 초당 얼마 이하냐면 1m 이하로 해야 돼요. 초당 1m 이하죠. 다시 말해서 이 유속을 1m/s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 탱크로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탱크로리 보면은 여기 다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칸막이 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맨홀이 있죠. 여기 맨홀. 여기 안전장치도 있고요. 칸막이마다 맨홀도 있고 안전장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 위에서 주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탱크로리 하부에서 주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상부에서 우연물을 주입하는 거죠. 이 주입할 경우에는 이 배관 내 유속이 1m/s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 1m/s 이하를 유지하는 그 정도는, 요게 이제 이 등유 같은 것이 아니면 경유가 여기로 주입이 되면 요 액면이 여기까지 다다를 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여기를 넘을 때까지 배관 내 그 유속을, 주입관 내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우연물을 주입하는 거죠. 이 밑에서 주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입할 때 마찬가지죠. 우연물이 요 선단에 액면을 넘을 때까지 유속은
1m/s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초당 1m 이하로 해야 돼요. 상부에서 주입을 하든 하부에서 주입을 하든 요 액면이 주입구의 그 끝부분을 넘을 때까지 유속은 1m/s 이하로 해야 되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의 주입은 이동 저장 탱크에 뭐가 잔류하지 아니해야 되냐면 요 가연성 증기 있죠. 요놈이 잔류하지 않아야 되지.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면은요, 어떤 작은 정전기에 의해서도 이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가지고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연성 증기는 항상 이 질소로 퍼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 불연성 기체로 그 내부를 완전히 그 퍼지해가지고 그 가연성 증기를 다 없앤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돼요. 다음 12번 넘어가죠. 자, 12번은 제3류염물이고 황린에 대한 그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뭐냐면은 완전 연소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황린은 우리가 P4로 표기하죠. 자,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생성되는 기체는 P2O5 5산화인 흰색 기체죠. 요것도 맹독성 기체예요. 여기 P가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산소가 10개가 되니까 여기 5 들어가야 되죠. 이게 바로 황린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운반용기 외부상, 운반용기 외부의 표시사항이에요. 이건 여러 번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했었죠. 화충 물가공, 그래서 화는 화기주의가 있고요. 화기엄금이 들어가죠. 충은 충격주의죠. 물은 물기엄금, 가는 가연물 접촉주의, 공은 공기 접촉엄금이죠. 그래서 이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에서 이 황린은 삼류의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그래서 황린이 삼류의 자연 발화성 물질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화기엄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황린은 물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황린은 공기 접촉엄금이 들어가죠. 주의사항은 화기엄금하고 공기 접촉엄금. 보호액 물어봤죠? 요거는 물속에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pH가 9인 약 알카리성의 그 물했는데 그냥 물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보호액. 그래서 여러분 운반용기 그 외부 표시사항 꼭 여러분이 그 정리하셔야 되죠.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품명이에요. 품명, 오염 등급, 화학명, 그다음에 수용성, 사류 오염물의 수용성인 것에만 한한다는 거. 오염물의 수량도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요 인류의 알카리 금속, 금수성이죠. 요놈은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이 들어간다는 거. 그 밖의 것은 물기엄금 뺀 거 다 들어가고요. 이류는 금수성하고 그다음에 인화성이 강한 거, 그다음에 인화성이 덜한 거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금수성이 철금마예요.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삼류는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 물질이죠. 그래서 자연 발화성은 화기엄금, 공기 접촉엄금. 금수성은 물기엄금이죠. 사류는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화기엄금. 오류는 충격에 약하죠. 그래서 충격주의하고 화기엄금. 육류는 다 가연물 접촉주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사항
꼭 정리해 놓고 넘어가야 되죠. 다음 13번으로 가죠. 자, 13번은 DID라고 해가지고 폭갱 유도거리예요. 요게 짧아지는 경우를 갖다가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폭갱 유도거리라는 것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완만한 연소를 하다가요, 갑자기 그 폭갱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그 폭갱 유도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최초에 요게 그 DID, 요 DID의 그 원어는요, 요 D가 디토네이션이죠. 그다음에 요 I는요, 인듀스먼트예요. 그다음에 D는 디스턴스죠. DID.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최초에 정상 연소에서 격렬한 요 폭행으로 진행할 때까지의 거리, 시간이 아니고 진행할 때까지의 그 거리라는 거, 정상연소에서 격렬한 요 폭행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까지의 그 거리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하고요,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경이 좁아지는 경우, 다음에 점화원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 요 세 가지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되죠. 다음 14번 나가죠. 자, 14번은 1기압 25도씨에서 에틸알코올 200g이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에틸알코올의 연소 반응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틸알코올이 C2H5OH죠. 연소니까 산소와 산화 반응, CHO로 구성된 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성이 되죠. 자, 보시면 여기 탄소가 이제 2개죠. 그리고 2가 들어가야 되겠네. 2. 그럼 H가 여기 6개예요. 그럼 3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 반응 후가 산소가 몇 개예요? 여기 4개, 여기 3개, 7개죠. 7개면은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3이 들어가면 산소가 7개가 되죠. 이게 바로 에틸알코올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죠. 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에틸알코올 200g이 그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니까 일단 산소량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필요한 산소의 부피부터. 자, 그러면 요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은요, C가 12죠. 요 놈이 2개. 수소 1이 6개가 있죠. 산소 16. 요거 계산하면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필요한 부피 또는 생성된 기체, 요 V는 Pm분의 WRT죠. 그래서 여기 W가 지금 뭐예요? 그람이죠. 그러면 요 부피는 리터로 나오겠죠. 식에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곱하기 뭐예요? 그 기체의 몰수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죠. 또 중요한 것은 반응 물질이 1몰로 해야 된다는 거, 1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 식에 이제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여기 지금 1몰로 계산이 됐어요. 자, W는 200g이죠. 기체상수 R은 0.082, T는 273에다가 기준 온도 25도죠. P, 기압은 지금 1기압이죠, 기준이. 자, 분자량
46. 여기에다가 몰수, 산소의 몰수가 몇 몰이에요? 3몰이죠. 곱하기 3을 해줘야 되죠. 요거 계산하면 318.73 리터가 되죠. 요거는 100% 산소일 경우에는 요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 이 산소가 21%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산소의 그 부피고요. 이 공기량은 산소량 318.73 리터를, 이게 공기 중에 산소가 21%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 0.21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517.76 리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함량이 나오면 그 함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필요한 공기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요, 우선 맨 먼저 할 일이 그 물질의 완전 연소 반응식 완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응하는 물질을 항상 요 1몰로 기준으로 해서 반응식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반응하는 그 물질의 분자량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요 V 계산할 때 항상 생성 기체의 몰수 또는 필요한 기체의 그 몰수를 갖다 항상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에틸알코올이 연소할 때는 3몰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3을 곱해준다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공기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산소량 계산했으면 그거를 함량 21% 있으니까 0.21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 요거 반복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15번 나가죠. 자, 15번은 요 주유취급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5가지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1차 때 많이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암기하려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주유나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그 다음에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세차죠, 세차,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나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총 8가지인데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거 5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를 그 제외한 이동탱크 저장소예요. 이게 뭐예요? 탱크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탱크로리. 휘발유 벤데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발생 우려가 있는 액체 오염물을 이동 저장 탱크에 상부로 주입할 때는 주입관을 그 사용하되 어떤 조치해야 되냐. 자, 이 탱크로리에서 이 상부에서 주입관을 갖다 넣었을 경우에는 이 주입관의 선단 있죠. 이 선단 끝부분을 이 바닥에 밀착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에 요 주입관의 요 선단을 이동 저장 탱크의 요 밑바닥에다가 밀착해야 되죠. 요 주입관의 그 선단을 이동 저장 탱크의 그 밑바닥에 밀착할 것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17번은 이 포소화 설비에서 요 수동식 기동장치, 수동 누름 버튼이 있는 그 수동식 기동장치에 표시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요거는
기동장치의 요 조작부나 또는 접속구라는 거 암기하셔야 되죠. 다음에 18번. 자, 금속 표면에 상당히 얇은 산화 피막 형성해서 내부를 보호한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알루미늄이라는 거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부식성이 아주 적어요. 그 다음에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이 27. 자, 원자량이 27이면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의 절반이니까 1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 헬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알이니까 13번 알루미늄이 되죠. 이 알루미늄이 원자 번호가 13번이고요. 원자량은 홀수니까 곱하기 2 하면 26. 거기다 1을 더하니까 원자량이 27이 되죠. 그래서 물음 1번은요, 요 알루미늄하고 수증기 H2O죠. 요거하고 반응하면, 금속이니까 물과 반응이 되면 당연히 AlOH3, 알루미늄은 삼가죠. 여기에 당연히 수소기체 나오죠. 자, 알루미늄 하나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여기 3개죠. 여기는 하나고, 그러면 일단 3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산소 맞죠? 3개. 수소가 여기 6개예요. 여기 3개. 여기 두 개니까 총 여기 5개밖에 없으니까 6개가 되려면 여기다 2분의 3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2분의 3 없애기 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면 되죠. 2, 여기 6이 되고요. 여기 2분의 3에다가 2 곱하니까 3이 되죠. 이게 바로 알루미늄하고 물과의 반응식이 되죠. 다음 2번은 뭐예요? 이 물질 50g이 수증기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알루미늄이 수증기하고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는 요 수소죠. 요 수소의 부피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요 수산화 알루미늄은 뭐예요? 요거는 고체예요. 솔리드. 요 H2는 기체, 가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성되는 요 기체를 구하려면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반응 물질 1몰 기준. 그 다음에 V는 PM분의 요 WRT인데 여기에다가 생성 기체 몰수 항상 곱해주라고 그랬죠. 자, 그럼 반응 물질 요 알루미늄 1몰 기준으로 하면 요 반응식을 다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 2로 나눠주면 알루미늄 그대로 1몰, H2O는 3몰이 되겠죠. 2로 나눠주니까. 수산화 알루미늄은 그대로 AlOH3가 되죠. 자, 이거 3, 2로 나눠주면 1.5몰의 H2가 되죠. 자, 알루미늄 아까 원자량 얼마라고 그랬어요? 27이라고 그랬죠. 이 식의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V는 W 몇 g이에요? 50g이죠. 기체상수 0.082. 그다음에 T는 273에다가 몇 도죠? 30도 기준이죠. 자, 기압은 몇 기압이에요? 2기압 기준이에요. 2. 자, 분자량, 원자량 27이죠.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 1.5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은 34.51 여기가 g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리터가 나오는 거죠. 다음 19번이요. 자, 이동탱크 저장소의 구조 기준에 따라 칸막이로 된 구획 부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각 물음에 따른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은요,
상용 압력이, 즉 탱크의 상용 압력이 20kPa 이하, 그 다음에 20kPa 초과냐,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20Pa 이하일 경우에는요, 안전장치의 작동 압력이 20에서 24kPa, 20kPa 초과하면 요건 상용 압력의 1.1배.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물음 1번은 상용 압력이 18kPa이죠. 그러니까 20kPa 이하에 해당이 되니까 안전장치의 작동 압력은 20kPa 이상 24kPa 이하죠.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21kPa예요. 상용 압력이. 그럼 20kPa 초과니까 상용 압력의 1.1배가 되죠. 그럼 상용 압력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1kPa이죠. 여기에 1.1배니까 23.1kPa 이하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하시고요. 요거 이해도 또 잘 나오는 게, 이 이동 저장 탱크 있죠?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이게 탱크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탱크롤이는요, 칸막이를 해요. 몇 리터마다? 4,000리터마다. 뭐를 하냐? 칸막이를 해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 이렇게 방파판, 차가, 운전석이 요 앞으로 있어서 이쪽으로 차가 진행이 되면요, 이 방파판을 갖다가 2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하나의 그 칸막이 안에다가 이렇게 2개 이상을 설치해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맨홀이 들어가죠. 각 칸막이마다 맨홀. 또 각 칸막이마다 안전장치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전장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동 저장 탱크의 그 구조 있죠? 그래서 구조 보면은 칸막이로 요 구획된 각 부분마다 요 맨홀하고 요 안전장치, 또 요 방파판 설치해야 된다. 이게 방파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맨홀 들어가고 여기 안전장치, 맨홀 안전장치, 맨홀 안전장치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리터 미만일 경우에, 요게 2,000리터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방파판의 그 철판 두께는요,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그 다음에 이 방파판은 진행 방향과 평행으로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에서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수직 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요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요거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요거 정리하세요. 다음은 20번. 이건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즉 탱크의 최대 용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탱크의 최대 용량, 그래서 여러분 고속국도 있죠. 이 고속국도가 나오면 이거는 6만 리터 이하예요. 그래서 최대 용량이 6만 리터까지 할 수 있죠. 이 고속국도,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예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면 고속국도에 도로변에 설치한 요 주유 취급소에 있어서 탱크의 그 용량은 6만 리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이 고정 주유소죠. 그 다음에 고정 급유. 요건 둘 다 5만 리터까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일러죠.
보일러에 직접 접속하는 탱크. 요거는 1만 리터. 그 다음에 이제 폐유. 저장 탱크는 2000리터 이하. 그래서 보시면은 물음 1번은요, 폐유나 윤활유 오염물 저장하는 탱크는 최대 용량이 2000리터,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10,000리터. 또 여기 보면 자동차 등에 그 주유하는 고정 주유죠. 이놈은 10,000리터. 만이 아니고 5만이죠. 5만 리터. 4번은 고정 급유 설비예요. 이것도 5만 리터죠. 그 다음에 이 고속국도 6만 리터. 그래서 여러분 요 5가지는 꼭 여러분이 정리해서 한번 해놓으시면 거의 안 잊어먹어요. 시험 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그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또 풀어보고 하니까 시험 때까지야 이런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은 거의 암기가 돼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